여러분, 혹시 마트에서 파는 양파처럼 생긴 둥근 덩어리가 몇 달 뒤에 열대 우림 부럽지 않은 화려한 꽃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4월과 5월, 바로 지금 당장 심어야 하는 마법 같은 구근 식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많은 분들이 봄꽃은 무조건 가을이나 추운 겨울에 심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계시죠. 하지만 이건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진짜 화려한 여름과 가을을 장식할 압도적인 크기의 꽃들은 바로 지금 따뜻한 봄에 심어야 하거든요. 영상 끝부분에서는 이 구근들을 2배로 크고 풍성하게 키우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봄에 심는 꽃과 가을에 심는 꽃 중 어떤 것이 더 키우기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꽃 이야기에 앞서서 구근 식물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주 짧고 굵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근이라는 말은 한자로 공 모양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식물이 잎과 줄기를 튼튼하게 키우고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아주 뚱뚱하게 뭉쳐서 저장해둔 거대한 영양 도시락 같은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구근 식물들은 수백 년 전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엄청난 부의 상징이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튤립 구근 하나가 번듯한 집 한 채, 가격과 맞먹었던 투기의 대상이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볼 꽃들은 봄에 피고 져버리는 튤립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을 흙 속에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4월과 5월에 부드러운 흙 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여름을 가장 화려하게 불태우는 여름 개화 구근들입니다. 이 꽃들은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정원과 베란다를 천국으로 만들어줄 그 화려한 라인업을 하나씩 만나보시죠. 여름 정원의 진정한 여왕이라고 불리는 백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합을 생각하면 순백의 웨딩드레스나 화려하고 비싼 꽃꽂이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백합은 온실 속 화초처럼 다루기 엄청나게 까다로울 것이라는 커다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미신입니다. 사실 백합은 흙과 햇빛만 있다면 잡초 못지않은 엄청난 생명력을 자랑하는 아주 강인한 식물입니다. 4월이나 5월쯤 땅이 부드럽게 녹았을 때 백합 구근을 심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깊이입니다. 백합 구근은 자신의 키보다 3배 정도 깊은 곳에 푹 심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백합은 구근의 아래쪽뿐만 아니라 위쪽 줄기에서도 뿌리가 나오는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마당이나 화분에 보물 상자를 깊숙이 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깊게 심을수록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피할 수 있고 무거운 꽃송이가 피었을 때 줄기가 쓰러지지 않고 꼿꼿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백합이 피어나면 그 향기는 또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향수 가게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진하고 달콤한 향기가 정원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한 송이만 피어도 집 안팎의 공기가 달라질 정도죠. 아시아틱 백합, 오리엔탈 백합 등 종류도 수백 가지가 넘어서 색상과 모양을 고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올봄에는 화훼단지나 인터넷에서 백합 구근 몇 개를 꼭 구입해보세요. 흙을 파고 구근을 툭 던져 넣은 뒤 흙을 덮는 것,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무더운 7월과 8월에 여러분의 일상을 엄청나게 향기롭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특히 물주기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싹이 트기 전까지는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만 가끔 물을 주면 됩니다. 초보자가 가드닝의 재미를 느끼기에 백합만큼 완벽하고 확실한 보상을 주는 꽃은 세상에 다시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을 훔칠 주인공은 바로 다알리아입니다. 다알리아는 그야말로 여름꽃의 끝판왕이자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 식물입니다. 혹시 꽃 한 송이의 크기가 성인 남성의 얼굴보다 더 큰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알리아 중에는 정말 쟁반만큼 거대하게 피어나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디너플레이트 다알리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식당에서 쓰는 커다란 저녁 식사 접시만 하다는 뜻입니다.
다알리아 구근을 처음 보면 아마 고구마나 뚱뚱한 인삼 뭉치처럼 생겨서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볼품없는 고구마 같은 덩어리가 흙 속에서 깨어나면 마치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터지듯 수십 장의 꽃잎을 겹겹이 화려하게 펼쳐냅니다. 다알리아의 가장 큰 매력은 색상과 형태가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귀엽고 동그란 폼폰 모양부터 날카롭고 뾰족한 선인장 모양, 그리고 붓으로 물감을 흩뿌린 듯한 예술적인 무늬까지 취향대로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 늦은 서리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다알리아 구근을 심어주세요. 다알리아는 햇빛을 아주 사랑하는 열정적인 친구입니다.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 햇빛이 쨍쨍하게 드는 명당 자리를 양보해 주셔야 튼튼하게 자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꽃이 워낙 크고 무겁기 때문에 줄기가 자라기 시작하면 반드시 옆에 막대기 같은 지지대를 세워 묶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지대 없이 그냥 키우다가 여름 장마철에 거센 비바람이 불면 그 예쁘고 무거운 꽃이 뚝 부러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근육질의 역도 선수가 무거운 것을 들기 전에 허리띠를 단단히 매어 부상을 방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약간의 수고로움만 감수한다면 다알리아는 여름부터 가을 서리가 내릴 때까지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꽃을 올려줄 것입니다. 꽃이 시들면 바로 잘라내어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새로운 꽃봉고리가 더 빨리 생겨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꽃은 정원의 검투사라는 멋진 별명을 가진 글라디올러스입니다. 글라디올러스라는 이름 자체가 라틴어로 작은 칼을 의미합니다. 길쭉하고 날렵하게 위로 뻗어 올라가는 잎의 모양을 보면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날카로운 잎 사이에서 피어나는 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아하고 부드럽습니다. 글라디올러스의 꽃은 긴 줄기를 따라 맨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꼭대기를 향해 차례대로 피어 올라갑니다. 마치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계단을 한 칸씩 밟고 올라가는 여배우의 모습 같기도 하고 색색의 전구가 조화롭게 달린 아름다운 사다리 같기도 합니다. 이 꽃을 가장 오랫동안 아름답게 즐기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4월부터 시작해서 2주일이나 3주일 간격으로 구근을 여러 번 나누어서 심어보세요. 그러면 한여름 내내 끊이지 않고 순차적으로 피어나는 글라디올러스의 환상적인 행렬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글라디올러스는 구근의 크기에 따라 심는 깊이가 다르지만 보통 구근 두께의 3배 정도 깊이로 깊게 심는 것이 좋습니다. 백합과 마찬가지로 이 녀석들도 키가 아주 크게 자라기 때문에 바람에 쓰러지지 않으려면 흙으로 단단히 밑동을 지지해 주어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글라디올러스는 꽃꽂이용으로만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화단 뒤쪽이나 담벼락에 일렬로 심어두면 정원 전체의 배경을 환하게 밝혀주는 훌륭한 병풍 역할을 해냅니다.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보라색 등 눈이 시리도록 쨍하고 선명한 색감은 무더운 여름에 끈적한 불쾌지수를 한 방에 날려버리기에 충분합니다. 꽃이 다 피고 난 후 줄기를 싹둑 잘라 예쁜 화병에 꽂아두면 집 안 분위기도 순식간에 고급스러운 호텔 로비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키우기도 무척 수월해서 햇빛이 잘 들고 물 빠짐이 좋은 흙에 심어만 두면 병충해도 거의 없이 아주 씩씩하게 잘 자랍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식물 돌보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우아함의 대명사, 카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카라는 고급스러운 결혼식 부케의 단골로 등장하는 바로 그 꽃입니다. 날씬한 와인잔을 닮은 매끄럽고 세련된 꽃송이는 보는 순간 감탄을 자아내게 하죠. 사실 우리가 꽃잎이라고 부르는 카라의 그 우아한 부분은 진짜 꽃잎이 아니라 꽃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색깔이 아름답게 변한 불련포라는 잎의 일종입니다. 진짜 꽃은 그 안쪽에 숨어있는 옥수수 모양의 노란색 막대기 같은 부분이죠. 어쨌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카라가 엄청나게 아름답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통 카라라고 하면 하얀색만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봄에 심는 여름 카라는 노란색, 주황색, 핑크색,
심지어 매혹적인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자줏빛까지 색상이 정말 다양하고 화려합니다. 컬러 카라라고 불리는 이 국은 식물들은 5월쯤 따뜻한 햇살이 비칠 때 화분이나 정원에 심기 딱 좋습니다. 다른 국은 식물들이 강렬한 직사광선을 좋아하는 반면 카라는 한여름의 뙤약볕보다는 부드러운 방으늘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직사광선을 너무 많이 받으면 잎이 타들어갈 수 있으니 나무 그늘 아래나 밝은 베란다 안쪽이 카라에게는 최고의 명당 자리입니다. 카라 구근은 흙을 만져보았을 때 겉 흙이 살짝 말랐다 싶을 때 물을 듬뿍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을 좋아하지만 물이 고여서 질척거리는 흙에서는 구근이 쉽게 썩어버릴 수 있으니 통기성이 좋은 흙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마치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조심스럽게 관리하듯 약간의 섬세한 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노력은 비교할 수 없는 고급스러운 자태로 보상받게 됩니다. 카라의 초록색 잎사귀에 하얀색 물방울 무늬가 콕콕 박혀있는 품종도 있어서 꽃이 피기 전에도 훌륭한 관엽식물의 역할을 해냅니다.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의 식물 인테리어를 원하신다면 카라가 바로 그 정답입니다. 화분에 예쁘게 심어서 거실 창가에 두는 것만으로도 집안 전체의 품격이 확 올라갈 것입니다. 5번째 주인공은 정원의 이국적인 열대 우림의 감성을 듬뿍 불어넣어줄 칸나입니다. 칸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거인국의 화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큼지막하고 넓적한 잎사귀는 마치 바나나 나무 잎을 연상시키고 그 위로 높게 솟아올라 피어나는 불타는 듯한 색감의 꽃들은 이곳이 한국인지 아니면 발리의 어느 최고급 리조트인지 헷갈리게 만들 정도입니다. 칸나는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끈적한 열기를 즐기며 쑥쑥 자라는 진정한 여름의 제왕입니다. 4월과 5월에 흙에 심어두면 여름 장마철이 지날 무렵부터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길 정도로 거대하게 자라나 주변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잎의 색깔도 평범한 초록색뿐만 아니라 붉은색, 구릿빛, 심지어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화려한 무늬종까지 아주 다채롭습니다. 칸나는 성장이 워낙 빠르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흙 속의 영양분과 물을 엄청나게 먹어치웁니다. 물을 자주 주지 못해 흙이 메말라버리면 칸나의 자랑인 크고 아름다운 잎이 가장자리부터 누렇게 바스락거리며 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칸나를 심을 때는 흙에 퇴비나 비료를 넉넉하게 섞어서 아주 영양 만점의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름철 뙤약볕이 내리쬐는 정원의 한 구석 혹은 베란다의 가장 뜨거운 자리가 텅 비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칸나 구근을 심어보세요. 다른 식물들은 더위에 지쳐 잎이 축 늘어질 때 칸나만큼은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화려한 꽃을 피워 올리며 더위를 비웃을 것입니다. 도심 한복판의 삭막한 아파트 베란다라도 커다란 화분에 칸나를 심어두면 단숨에 하와이의 아름다운 해변으로 순간 이동한 듯한 시원한 휴양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칸나는 생명력이 너무나 강해서 징그러운 벌레나 병충해도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초보자가 키우기에는 그저 물을 듬뿍 주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을 정도로 기특한 식물이죠. 6번째로 소개해드릴 꽃은 덥고 습한 여름 날씨 속에서도 장미뺨치는 화려함을 잃지 않는 국은 베고니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베고니아라고 하면 길가 화단에 흔하게 피어있는 작고 소박한 붉은 꽃만 떠올리시나요? 하지만 국은 베고니아를 실물로 보게 된다면 아마 그 생각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국은 베고니아의 꽃은 마치 종이접기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껏 공들여 접어놓은 듯 크고 겹겹이 풍성한 꽃잎을 자랑합니다. 그 압도적인 화려함은 한여름에 피는 모란이나 겹장미와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색상도 빨강, 주황, 노랑, 분홍, 흰색 등 물감으로 낼 수 있는 모든 화사한 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은 베고니아의 가장 놀라운 장점은 바로 그늘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꽃들이 대부분 뜨거운 직사광선을 필요로 했다면 국은 베고니아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방으늘이나 북향 베란다에서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햇빛이 부족해서 꽃 키우기를 포기했던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구세주 식물인 셈이죠. 4월과 5월에 납작하고 움푹 파인 모양의 베고니아 구근을 심을 때는 주의할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구근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위를 향하게 해서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목한 부분에서 새싹이 안전하게 위로 솟아오를 수 있거든요. 구근 베고니아는 잎과 줄기에 물이 직접 닿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줄 때는 잎을 피해서 흙 쪽에만 조심스럽게 물을 주는 관수 방법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줄기가 밑으로 우아하게 늘어지면서 자라는 품종을 선택해서 천장에 매다는 행잉 화분에 심어보세요. 그러면 공중에 둥둥 떠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거대한 꽃송이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구근 베고니아는 습도가 높은 환경을 좋아하지만 흙 자체는 물빠짐이 아주 좋아야 구근이 썩지 않습니다. 흙에 펄라이트나 마사토를 듬뿍 섞어 보송보송한 침대처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덥고 끈적이는 여름, 남들은 다 더위에 지쳐 꽃을 떨굴 때 방은을 해서 홀로 묵묵히 빛나는 구근 베고니아를 만나보세요. 7번째는 거대한 나팔 모양의 꽃으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아마릴리스입니다. 아마릴리스의 구근은 처음 보면 진짜 커다란 양파처럼 생겼습니다. 크기가 클수록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뜻인데 보통 4월경에 화분에 심어 실내의 따뜻한 창가에 두면 놀라운 마법이 시작됩니다. 흙 밖으로 삐죽 나온 싹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올라 두껍고 아주 튼튼한 꽃대 하나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꽃대 끝에서 어린아이 머리통만 한 어마어마하게 큰 꽃들이 사방을 향해 팡팡 터지듯 피어납니다. 마치 자연이 만든 커다란 확성기처럼 그 눈부신 아름다움을 세상에 외치는 것 같습니다. 아마릴리스는 화분 하나에 구근 하나만 심어 책상 위나 거실 테이블 정중앙에 올려두면 그 어떤 비싼 조각상이나 그림 액자보다도 훌륭한 고급 인테리어 오브제가 됩니다. 꽃이 워낙 크고 강렬해서 집안 분위기 전체를 완벽하게 압도해버리죠. 키우는 방법도 너무나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구근의 3분의 1 정도가 흙 위로 드러나게 아주 얕게 심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추운 겨울이 두려워 완전히 흙 속에 파묻으면 구근이 숨을 쉬지 못해 무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른 흙이 완전히 바짝 말랐을 때 한 번씩 듬뿍 주면 됩니다. 꽃이 피기 전에는 잎이도 별로 없이 매끈한 꽃대만 쑥 올라오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매일 관찰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하루에 몇 센티미터씩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잭과 콩나무 동화 속에 직접 들어온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아마릴리스는 보통 늦봄에서 초여름에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우며 꽃이 지고 난 후에는 긴 잎사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내년의 꽃을 위해 영양분을 다시 구근에 꽉꽉 채워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햇빛을 듬뿍 보여주며 잘 관리하면 그 양파 같은 구근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다음 해에는 더 크고 많은 꽃송이를 어김없이 선물해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블록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의 아름다운 구근 식물들을 절대 실패 없이 2배로 크고 화려하게 키워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바로 구근 식물의 첫 단추이자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흙 배합과 초기 물 주기 요령입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화원에서 구근을 사오면 예쁜 화분에 담고 식물이 목마를까봐 물을 매일매일 흠뻑 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구근은 축축한 늪지대가 아니라 보송보송한 스펀지 같은 환경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근 자체에 이미 싹을 트이울 엄청난 수분과 영양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싹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전에 흙이 너무 축축하면 구근은 10중8구 흙 속에서 허무하게 썩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흙을 배합할 때는 일반 분갈이 흙에 굵은 마사토나 펄라이트를 30% 이상 넉넉하게 섞어서 물을 주자마자 화분 밑으로 물이 쪼르륵 빠져나올 수 있게 배수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근을 심은 직후에는 흙을 가볍게 적셔주는 정도로만 물을 주고
그 이후에는 흙 위로 파릇한 새싹이 얼굴을 내밀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물 주기를 과감히 멈추셔야 합니다. 정말 흙 표면이 사막처럼 말라 보일 때만 살짝 스프레이를 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며칠 뒤 새싹이 올라오고 잎이 활짝 펼쳐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식물이 물을 맹렬하게 흡수하기 시작하므로 겉 흙이 마를 때마다 물을 듬뿍 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잎이 무성해지는 시기에는 알갱이 형태의 비료를 화분 위에 조금 올려두면 꽃의 크기와 색상에서 확연히 달라진 놀라운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흙 배합과 기다림의 미학, 이 두 가지만 완벽하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반은 전문 가드너가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4월과 5월에 심어서 여름 정원을 화려한 천국으로 만들어줄 마법 같은 국은 식물들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던 작은 양파 같은 덩어리 하나가 흙과 따뜻한 햇살, 그리고 여러분의 약간의 관심만으로 백합, 다알리아, 글라디올러스 같은 압도적인 아름다움으로 변신한다는 사실, 정말 짜릿하고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식물 키우기를 넘어서 땅속에 보물을 묻고 기적이 피어나길 기다리는 하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식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오늘 당장 근처 화원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어온 국은 하나를 주문해 보세요. 그리고 올여름 이웃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가장 화려한 정원의 주인공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식물 집사 친구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엄청난 원동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소개된 아름다운 꽃들 중에서 이번 봄에 여러분의 베란다나 마당에 가장 먼저 심어보고 싶은 원픽 꽃은 무엇인가요? 혹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국은 식물 잘 키우기 꿀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향기로운 식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